제가 아주 작년부터 주장을 했었던 내용 중에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설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올 초에 그 약속들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그리고 실제로 용산에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지켰다면 아마도 올해 총선 때 공천에 대해서 뭐 개입 논란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시기를 놓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저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민심을 제대로 듣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제2부속실을 만들고 특별감찰관을 하더라도 늦었다. 이미 늦었다. 그걸로는 부족하다. 좀 더 강도가 더 센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근데 저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 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협의를 잘 해서 독소 조항이 제거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는커녕 이 되레 정부 여당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이 제살 깎아먹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 아니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제살 깎아먹기 우려가 있으니까 명태균 씨를 죄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봐주자.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민심에 역풍이 불 겁니다. 국민들이 한 점의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밝혀야 된다. 그게 비록 뭐 정부에 상처가 되고 아픈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밝히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약간의 곤욕을 치르더라도 그건 감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건 당연합니다. 저 의원님 일주일 전쯤인가요? SNS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특단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 당시에 고개를 숙여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이 특단의 조치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사실은 여러 가지인데요. 제가 아주 작년부터 주장을 했었던 내용 중에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설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올 초에 그 약속들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그리고 실제로 용산에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지켰다면 아마도 올해 총선 때 공천에 대해서 뭐 개입 논란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시기를 놓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저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민심을 제대로 듣습니다. 민심을 파악합니다. 근데 이분들 말씀이 이제는 그렇게 제2부속실을 만들고 특별감찰관을 하더라도 늦었다. 이미 늦었다. 그걸로는 부족하다. 좀 더 강도가 더 센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특검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서 특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께서도 그런 유언 표명 내지 사과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특검도 필요한데 이제 여야가 합의한 특검.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독소 조항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공세에 대한 것들은 없앨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를 해서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들을 푸는 그런 것들까지 필요하다. 그게 대부분의 주민들의 말씀이십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수정안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혹시 의원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그 독소 조항을 뺀 김건희 특검 이거랑은 좀 맞지 않는 특검인가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아직 내용을 못 봤습니다. 네. 뭐 독소 조항을 뺐다고 하지만 정말로 빠져 있는지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 13가지 정도 처음에 원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그 사실은 그 정도 되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혐의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걸 최소한으로 정말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줄여서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 네네. 그 다음에 또 검사가 중요한데요. 사실 네네. 특검할 수 있는 검사가 중요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중립적으로 선출이 될 수 있는가. 네네. 그래서 어느 한쪽 편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가.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야지만 알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그 특검을 14일 날 낸다고 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 15일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기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나 이 바로 그 전날 특검을 내는 것이 15일 날 그 내는 15일 날 그 판결이 나는 것에 대해서 물타기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 조건이죠. 제가 볼 때는 좀 이 논의 자체도 불가능하다. 아니면 논의 이렇게 야당하고 협의는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갈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원님은 좀 어떤 쪽이세요? 저는 지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야당하고. 지금 네. 야당이 거의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가 제대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야당과 협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런 뜻에서 그런 것들 특검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논의할 수 있는 거죠. 논의해야만 하죠.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자마자 즉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이 방침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국민들 시선에서 보기에는 좀 어떤 숙고도 협의도 없이 즉각 거부권 얘기를 하니까 이 김건희 방탄으로 비치지 않을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방탄을 비판하기가 좀 옹색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모양새도 느껴지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추경호 대표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도 있고 또 저 같은 중진들도 있고 다 같이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서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검법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법안들을 지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지금 본회의에서 가결시키고 예. 그리고 뭐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표결을 하고 이런 도돌이표 형국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검법에 찬성하자라는 입장도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당내. 예. 대통령실에 이런 스탠스가 계속된다면은 그런 목소리가 또 커질까요? 당내에서? 커질 수가 있죠. 사실 바로 직전 표결에서도 108명 여당 의원 중에서 104명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4명 정도 남은 셈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대신에 뭐 예를 들면 특감을 제대로 설치를 하겠다든지 이런 게 선제적으로 먼저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렇다면은 계속 이런 형국이 스탠스가 대통령실 스탠스가 계속된다면 당내에서 이제 반발 심리라고 할까요? 대통령실에 대한? 저는 대통령실도 그래서 정말 선언한 것처럼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인적인 쇄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총선에서 참패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총리까지 포함해가지고 사표를 냈는데도 결국 바뀐 사람이 비서실장 말고는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뭔가 적극적인 액션을 먼저 취해줘야. 예. 정말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재풀을 넓혀야 된다. 사실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은 국내에 있는 세계 수준의 인재를 공적인 임무를 그에 복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그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편만, 그리고 이 중에서 내가 만나본 사람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 말에 대해서 잘 예스맨들만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을 못 쓰고 이렇게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제대로 된 뭐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정말 폭넓게 쓰자.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 그 DJ라든지 YS도 보면 그 인사를 정말로 폭넓게 썼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했던 그런 전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과거에 정말로 잘 국가를 운영하셨던 분들을 잘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국민들 모두의 바람인 거죠. 근데 저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 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협의를 잘 해서 독소 조항이 제거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는커녕 이 되레 정부 여당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이 제살 깎아먹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 특히 이제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워낙 여권 별의별 인사가 다 자신과 본인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제살 깎아먹기가 될 것이다,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제살 깎아먹기 우려가 있으니까 명태균 씨를 죄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봐주자.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민심이 역풍이 불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정말 순리대로, 그리고 또 국민들이 한 점의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밝혀야 된다. 그게 비록 뭐 정부에 상처가 되고 아픈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밝히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약간의 곤욕을 치르더라도 그건 감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우리 그 대통령들 중에서 보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정면으로 돌파해서 정말 잘못했다.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하고 다시 또 지지율이 다시 높아지고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신망을 받고 그런 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최근에 명태균 씨 둘러싼 논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명태균 씨 입에서 또 의원님 성함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 의원님하고 윤 대통령 단일화에 자기가 관여를 했다.